딜레마라고 그러지. 이 시간 안에서 자꾸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딜레마에 빠지게 돼. 그죠? 딜레마에 빠지게 돼. 얘기하면서 자기가 딜레마에 빠져. 얘기하면서. 그래서 시간성을 초월해봐야만, 그게, 이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일제유심점만 알아도 어떻게 돼? 잠깐 시간이 멎는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 들어가 있다고. 내 의식,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 마음에는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원래 마음에는 시간이 흐르지가 않는 곳인데 시간을 흐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일제유심점, 이게 마음이네? 이렇게 딱 깨닫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딱 그때 그 순간에 딱 정지가 된다고. 정지가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정지가 되는데 그거를 놓고선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옛 습관대로 또 시간이 흐른다라고 자꾸 착각된 생각에서 아직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체유심조를 견지를 하면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잊어야 되거든. 잊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잊혀져야 돼.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느낌적 사실이 사라져 버려야 돼. 언제 깨달았다? 내가 뭘 알았다? 이것은 벌써 뭐예요? 흠집이 남은 거거든.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절대 개입할 수 없는 시간. 인간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정 속에. 왜? 들어가는 순간에 오염돼 버리는 거니까.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들이대면 어떻게 돼? 바로 오염이야. 인간의 시간이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를 딱 보고 거기서 거해야 돼. 그거를 땅으로 맹글어야 돼. 굳건한 땅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위에 우뚝 서야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처음엔 봐. 그렇구나. 이게 볼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잠시 빠져나왔다가 잠시 머물렀다 잠시 빠져나왔다 해. 그러다가 거기에 완전히 이제 머물러. 내 땅이야 거기가. 그러면 인지적 시간이 이때 시간이 없어. 인지적인 것은 뭐예요?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거든.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소스가 어떻게 해야 돼? 강하게 임팩트가 있을 때만 내가 강하게 느끼는 것이지 강한 소스가 없으면 느끼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허공에 붓으로다 이렇게 그리면 허공에 뭔가 그렸는데 그린 게 하나도 없이 되는 거지.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렸는데 생각이 없어. 생각을 그렸는데 생각이 없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맛을 보셔야 돼.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순간순간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놓고 나니 그냥 또 똑같이 저희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깨달음이라는 걸 겪어서 깨닫더라도 그냥 지금하고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내가 이게 과연 공부한 건가? 공부하고 있나? 혹은 뭐 공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았었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스님이 말씀하실 때는 깨닫고 나면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매일매일 행복한 삶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삶이 간다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살보면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똑같이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차이점으로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감정 기복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네. 항상 누군가를 접할 때 그 안에 괴로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걸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깨달은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들은 그대로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저는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드라마틱한 걸 많이 느끼셨죠. 예. 예?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느껴봤고, 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 내 의식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느껴보셨죠. 예. 예, 그 느껴보셨고, 처음에는 막 그런 어떤 변화를 다 다이나믹하게 느끼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다이나믹한 게 없어지셨죠. 예. 그죠? 전혀. 예, 전혀 없죠. 예. 밋밋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감정을 와해를 지켜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와해가 되느냐. 그게 진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제 감정이 와해가 점점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 기복이 많이 사라지죠. 예. 그리고 아직은 이제 완전하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찌꺼기들이 조금씩은 있죠 아직은. 예. 있지만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 갖고 나왔을 때 집에 가서 난 그것 때문에 막 예전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렇진 않잖아요. 예, 전혀 고민 안 하죠. 저는 안 오잖아요 그게. 예.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중용에 나오는 희노애락 미발지 위지 중이고 발익의 중절 화락을 하는 거예요. 그 타임에만 희노애락이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되고 화공에 꽃이 피고 지듯이 발현됐지만 그것이 나를 따라오지를 않아. 그 순간순간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어떤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그냥 인지적으로 희노애락이 발현되는 거예요. 인지적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기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너무 멀리 가 있어 생각이. 수행 따로 진짜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우리는 생활 밀착형 공부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1시간을 공부했으면 1시간 공부한 것이 현상에 드러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부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공부 신경 쓰지 말으라는 얘기지. 자기한테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계속 해석하라 이거지. 예? 그죠? 예. 예. 내가 따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배제하라는 얘기지.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가공하기 시작한다고요. 인위와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생활에 계속 부딪혀서 내 마음이 뜨고 가라앉는 것이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저절로 자각되어지게 하고 저절로 내 삶이 그게 자각되어짐으로 해서 점점 변화가 되고 있죠.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 되면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나?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 전에 공부했다라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사라졌어요? 감정이 와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억이 드라마틱하게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드라마틱하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정의 소스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얘기거든. 감정을 와해하는 사람들이 소스가 강하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 오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순경과 역경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순경, 역경. 순경은 우리가 여기가 제가 레드라인이라 했죠. 그죠? 또는 데드라인. 그죠? 요 라인에 들어오면은 순경, 내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내가 뭐를 했나? 내가 1년 동안 공부했어. 2년 동안 공부했어.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보면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 공부한 게 하나도 없죠. 공부 잘한 거야, 그렇게 하면. 응? 공부를 잘한 거야, 그게. 그걸 지표로 삼아야 돼. 왜냐면 공부했다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아직 기억을 드라마틱하게 갖고 있다는 뜻이야. 기억을 드라마틱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감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지면 드라마틱한 기억이 없는 거야. 그냥 닥쳤을 때만 생기는 거지. 그죠? 닥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 화도 나고 뭐도 나고 하지. 요건 요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어? 그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내 뒤를 돌아보면 없어. 때로는 이것이 내가 하루 저녁 이틀 고민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지가 않아. 왜?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반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열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통째로 열반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 사안마다 각 기억 하나하나마다 열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점수요.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를 다 열반을 시키는 걸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이 있어요. 순경이 있으면 여기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의감이 들 수가 있어. 이게 진짜 내가 공부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리고 또 교만이 들 수가 있어. 아만이 생길 수가 있어. 내가 다 됐다. 이런 순경은 요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역경은 힘들어. 힘들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공부하는 과정 중에 역경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자기 꼬라지가 나와. 자기 마음 미쓱하게 숨어있던 꼬라지가 팍 튀어나와 여기서. 그래서 이 순경과 역경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순경과 역경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게 공부가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공부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순경과 역경이 계속해서 꼬임처럼 이렇게 진행되지만 결국 따져보면 수행은 어떻게 돼? 하고 있는 거야. 진행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순경, 역경에 휘둘리지 말아라. 응? 여기서 휘둘리지 말아라는 얘기지. 이게 계속 가는 거야.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안 가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오로지 순경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돼? 순경이요. 순경이요. 근데 내가 그 당면에서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데드라인이나 이런 걸 이제 건너뛰게 되면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인지적 사고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인지적 사고. 그 인지적 사고에도 어떻게 돼? 뭐가 묻어 있다고, 이게. 기억이 묻어 있다고, 조금씩. 찌꺼기가 묻어 있다고. 이 찌꺼기가 묻어 있는 것조차 완전히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무색계에서 하는 거예요. 무색계는 거의 생각노름만 갖고 하는 거예요. 무색계에서. 근데 거기에 아주 미세하게 달라붙은 것들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가늠을 하면은 안 되죠. 이게 우리는 헤아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응? 헤아리거나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헤아리거나 아는 것은 의식이 하는 짓이야. 예? 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헤아리고 아는 역할만 하는 거야. 예? 의식은 끊임없이 헤아리고 알려고 해. 지가 모르면 답답해 미치려고 그래. 예? 가만히 냅둬가지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미쳐버리려고 그래. 이놈은. 그래서 이 잠시도 야는 고요하게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왜? 늘 시끄러웠었거든. 늘 의식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갑자기 안 시끄러우면 야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봐봐요. 이렇게 데드라인이나 레드라인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데드존에 딱 들어오면 고요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감. 공부가 되나? 이거 되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공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 왜? 승질이 그대로 나거든, 밖에 나가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공부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공부를 여태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안 되네?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오는 거지. 네. 지금 아니 안 좋. 지난주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주에 저였잖아요. 땅이 이중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 너무 고요해가지고 동생하고도 화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목 넘어도 없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리고 또 뭔 일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옆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 내가 뭐라 그랬어. 그게 하나 빠져나가면 은하계가 하나 빠져나가는 것 같은 업장이充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두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고 바늘 끝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잖아.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감정 누름이거든. 거짓말 같아요. 하여튼 2주 동안 있었던 일이 뭐 그렇게 내 마음이 막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멀쩡하게 이러고 있어. 자, 우리 해오보살님 이제 2주 동안의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2주 동안 미안해 이런 말 써서 혼자 막 짓고 부수고 막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뚝 떠나가니까 언제 그러냐 너 고요한 태평이잖아. 어? 그거를 명심하시란 얘기야. 뭐를 명심하느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학교 간 지 10년이 이제 됐는데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것 중에서 어제 실습조 애들 컨퍼런스를 하는데 6명을 데리고 가는데 3시간 반 동안 2명 통화했어. 4명이 아웃됐어요. 이제 막 화가 확 올라오는데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말로는 막 화를 막 내고 있어.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며칠 전만 해도 입내는 거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 지금 엄청 화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참, 웃긴다 진짜. 그치. 봐봐, 이게 도인이 되면 화를 안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화납니다. 아, 예수님도 화내가지고 그 성 옆에서 그 장사하시는 양반들 다 두드려 부시고 내쫓고 했잖아. 그리고 공부가 안 될 때는 화를 내요. 아니 그 이태백인가? 그 양반도 쫓겨났잖아. 어? 공부 못한다고. 태공. 강태공. 그 양반도 쫓겨났잖아. 공부 못한다고. 어? 그 스승이 얼마나 열받으면 쫓겨내었어. 아니 나이가 60이 넘도록 도를 못 통하면은 어? 그 귀국자가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다는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자 짓고 부순다고 하는 거예요. 응? 혼자 짓고 부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딱 견지하냐면 일단 빠지면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에이 내가 지금 죽었는데 그런 생각이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때 고요하게 있으면서 싹 빠져나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응? 만약에 저 허공이라면 과연 이런 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야. 응? 저 허공이라면 내 마음이 저 허공인데 저 이 허공이라면 이 허공에 이런 화가 있을까?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는 거야. 우리는 다 진짜 혼자 막 발광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건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 나도 혼자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화냈다가 어?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요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역경이 이 순경도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 이 순경도 문제지만 역경도 문제예요 이게. 근데 순경과 역경이 없으면 무슨 공부를 해야? 공부할 까닭이 없지. 예? 그렇잖아요? 순경과 역경을 제끼는 거 하나하나 제낄 때마다 오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열반낙이라고 그래. 이거 하나 딱 제끼면 오는 우주적 오로가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희열이요. 봐봐. 그 화를 내실 때 내가 동요가 안 되는 거 본인이 알잖아. 입으로만 뻑꾹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그렇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또 화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신은 화에 빠지지가 않지. 그 상황이 화낼 상황이니까 화를 내줘야 되는 거지.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또 답이 됐나 모르겠네. 예? 아니 뭐 다른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공부를 해서 깨닫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도 뭐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동행을 이렇게 해도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그냥 가지고 그대로 깨닫는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나가거든. 근데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 자체를, 개체성을 갖다 무너뜨리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죠? 이게 무너지는 공부를 해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에 대한, 무너지면서 오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실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를 앞으로 나가서 아는 게 아니거든. 내 거를 버리면서 되는 거거든. 그래, 아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가 엄연히 틀려요. 그 깨달음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런 그 호기심, 이거와 실제 내가 하나씩 깨달아져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일반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동경이나 환상하고는 전혀 180도 틀리고,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껴요. 험함도 느껴봐야 되고요, 허전함도 느껴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빈 공간을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면 뭐를 또 배워야 되지 않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인연에는 항상 뒤따라오는 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새로운 인연을 가급적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인연 속에는 항상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것이 동반돼 갖고 오거든. 항상 공덕천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흑암천녀도 들어오는 거거든. 동시에 들어오는 거거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시성이거든. 그게 동전의 양림처럼 들어와. 그러니까 마냥 기쁠 것만 같지만 그게 어느 때는 슬픔으로 바뀌기도 하고 상실로 바뀌기도 하고, 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하고도 마찬가지고 환경하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 밀착형으로 하되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심지어는 책도 많이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책 읽으면 자꾸 자기 생각이 굴러가거든. 자기 생각이 굴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서 책을 읽을 타이밍이 있어. 그때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가. 응? 진짜 뭐 그냥, 응? 저기 뭐야, 그 마약쟁이들이 이렇게 뭐 코에다가 하면 쭉 빨려들이잖아. 그런 것처럼 책을 쭉 읽으면 쭉 빨려 들어가, 그게. 응? 쫙 이해가 돼버려. 응? 그 기간이 지나고도 또 책 읽으면은 책도 읽고 싶지가 않아. 책도 읽고 싶지가 않고, 그런 게 다 귀찮게 느껴지고, 그때는 부처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다 잊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잊은 상태가 돼. 부처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다 잊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